미국 시장과 개별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전체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좀 관심이 큰 그런 토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세 전쟁과 관련을 해서 골드만삭스에서 관세 전쟁이 발배를 한다면은 이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2에서 3%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자로 골드만삭스에서 이 같은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좀 요약을 하자면요. 일단은 대중관세를 실현시켰을 경우에 실효관세가 4.7%포인트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관세를 적용 시에 5.8%포인트의 관세 인상 효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S&P 500 기업들의 EPS 기준이 되겠죠. 이것이 2에서 3% 정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관세가 5%포인트 오를 때마다 이익이 1%에서 2%씩 깎일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 영향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서는요,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좀 인용을 했는데요. 지난 2018년도와 2019년도 정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관세를 발표했을 당시에 S&P 500 지수가 총 5%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국에서 이에 좀 대응한 보복관세까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요, 7% 정도 총 하락폭을 기록한 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역사적인 데이터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공포감이 좀 엄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봤습니다.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인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의 요지를 좀 요약을 해보면요. 관세 발생 시에 이익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증시에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되지만 단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역사적 데이터까지 합산을 해봤을 때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와 좀 다른 점을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트럼프 1기 때와 다른 점은 여전한 인플레이션이다. 즉 관세 그 자체가 아니라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또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촉발되는 그런 연쇄 효과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YOY 기준으로 5.2%에 달했어요. 그러면서 역대 이 미국 행정부들의 인플레이션을 비교를 해보면요. 카터 9.9%, 포드 8%, 닉슨 5.7%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이 역대급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1기, 그러니까 2017년도에 2021년까지를 좀 집계를 해보면요. 그때 당시의 인플레이션율은 1.9%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물러받을 트럼프 2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 1대1로 비교하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인플레이션과 관련을 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셨듯이 미시간대 조사 결과 향후 1년간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4.3%로 가장 최근 데이터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난 데이터 대비해서 무려 1%포인트나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소비 심리 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 심리가 약화될 가능성 저희가 연구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달러 강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은요, 달러 강세를 추가로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S&P 500 기업들의 매출이 한 28% 정도는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달러가 너무 강세를 띠게 된다면 이 같은 매출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점이 향후에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한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을 시에 증시의 포워드 PER, 이 멀티플이 3% 정도 축소되는 영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익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의 멀티플 확장을 저해할 요소로도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돌발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먼 덕에 우버가 지난 2023년 이후에 최대 랠리를 펼쳤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까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죠. 이 빌 에크먼의 퍼싱스퀘어 캐피탈이 우버의 지분을 대량 매입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6.5% 지난 금요일에 급등을 했습니다. 우버는 전날도 8.5%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틀간 1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5월 이후에 이틀 기준으로 최대 랠리를 좀 펼쳤습니다. 에크먼이 이제 X를 통해서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영이 잘 되며 하이 퀄리티의 사업을 보유한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본질적 가치 대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다라고 칭찬을 하는 그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버 주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23년도에 150%나 상승을 했다가 작년 말에 로보택시발 경쟁 우려가 좀 엄습을 하면서 보합으로 2024년도는 마무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버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과연 이제 에크먼만으로 더욱더 갈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을 살펴야 될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버와 관련해서 일단은 빌 에크먼을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리틀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스타일을 좀 살펴보면요. 소수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작년도 3분기 기준으로도 11개 종목에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주 중심으로 이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우버를 콕 집은 것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에크먼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2분기에 나이키를 신규 매수한 후에 3분기에도 나이키에 대한 지분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하지만은 다 아시고 있듯이 이제 나이키의 주가는 여전히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즉 무조건 적중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일단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또 에크먼은요. 꾸준하게 경기 침체를 경고해 오다가 지난해 3분기에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에 이제 크게 좀 베팅을 했습니다. 이제 브룩필드가 상업용 부동산을 주로 취급하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의 회복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밸류에이션이 저렴해 보이는 경기 민감주에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포트폴리오 움직임을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버 역시도 비슷한 접근의 좀 일환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버가 지금 펀더멘털 대비해서 저렴한 상태일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버의 최근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다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급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측에서 이번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에 총 예약 건수가 전년 대비 17에서 21%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약액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미스했어요. 하지만은 이 같은 예약 건수에 대한 성장 전망이 나쁘지 않다, 양호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을 살펴봤을 때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 저렴한 것도 맞겠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버의 이제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22년 말만 하더라도 무려 350배에 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익을 그다지 못 내고 있었을 시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이 같은 수치가 26배까지 하락을 하면서 그만큼 이 구조를 구축을 해놨다.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역대급으로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수치상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크먼이 샀다라는 사실보다는 이렇듯 펀더멘털과 실제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를 좀 살피시면서 우부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